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두 가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 그러니까 물가는 한 10% 올랐는데 내 임금은 한 5% 오르는데 그쳤다면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5%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악영향에 대한 공포가 높아졌고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면 또 다른 요인은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일 마음이 쫓기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용융자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마젠 뎁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런 종류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황, 금리 상승 속에서 상환 요구를 자꾸 받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 자신이 돈을 빌려 투자했던 그런 자금을 다 청산하는 과정에서 매물이 나오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전날 18일에는 함께 시장에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뉴욕 증시 폭락 사건이 국내 시장에 줄 영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 자체도 심리가 나쁜 이야기지만 미국의 실질적인 구매력들이 감퇴되면서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 전망이 악화됐다는 건 그 소매 판매 업체에 진열될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약화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 시장과의 연동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일부 테마들, 가장 대표적인 테마가 결국 2020년 우리 증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BBIG, 배터리, 또 바이오, 인터넷, 게임으로 통칭되는 성장주들이 심리적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을 거고,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나라 대형 수출주들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요. 외국인 지분율들이 높은 기업들은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충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테마들, 그리고 더 나가서 수출주들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레버리지,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또는 3배 또는 5배 레버리지 상품은 대단히 위험하고 이런 전략들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면 환차익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들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있지만 환해지를 한 식으로 투자를 했던 분들은 상당히 이번 미국장의 폭락에 함께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환해지 여부를 신경 써라. 세 번째,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선진국 향 수출 비중이 높으면서 글로벌 선진국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당한 기간 좀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우리 국내 경제 내에서 향후 경기 회복의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금융주라든가 건설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 리오픈, 에너지, 화학, 철강 같은 이런 방금 이야기에 속하지 않았던 테마의 기업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 네 번째,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빚어진 시장의 충격이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들이 진정되는 경우에는 지금 패닉에 빠진 기업들의 어떤 반등 가능성들이 있고, 그때 또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발빠른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